너 구리다고. 지난 영상에서 웅스빌 소시지 성분 검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양 성분 검사의 특성상 결과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시험 결과를 받은 다음 검사에서 측정된 영양 성분과 제품에 표시된 영양 성분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해당 내용을 검사기관에 문의했습니다. 검사를 취할 때마다 이게 저희는 소량을 취하기 때문에 이게 또 거기에 따라 이제 수치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 20%까지는 뭐 같은 범위라고 보고 있고요. 같은 사람이 같은 시료를 검사해도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영양성분 검사라는 것 자체가 이게 수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편차는 있을 수는 있고요. 간단히 정리하면 영양성분 검사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당 제품의 성분 검사를 한 번 더 해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검사를 했을 때 지난번 검사와 큰 차이가 없다면 영양성분 검사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검사 기관에서 말하는 결과의 편차가 크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새로 실시하는 검사와 지난번 검사의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난다면 지난번 실시한 검사 결과를 그대로 믿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확한 내용을 다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웅스빌 소시지의 모든 제품을 살펴봤습니다. 웅스빌 소시지 6가지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는 대부분 동일합니다. 특히 원재료 중에서도 돼지고기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원재료들은 굉장히 조금씩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업체에서 제품에 표시된 원재료 함량대로 생산을 하고 있다면 이번에는 다른 맛 제품을 검사해도 지난번에 검사했던 갈릭 맛 제품과 비슷한 검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피자 맛 제품으로 영양성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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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작자 쿵작자. 그리고 검사 결과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9대 영양성분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제품에 표시된 영양성분과 검사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칼로리는 표시된 것보다 222%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수화물은 225% 높게, 지방은 무려 995%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약 30% 적게 나왔습니다. 지난번 갈릭 맛 제품만큼이나 차이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자 맛 제품과 갈릭 맛 제품의 검사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검사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두 번의 검사 결과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과 단백질은 거의 동일한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피자 맛 제품에 탄수화물이 조금 더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아마 피자 치즈와 같이 맛을 내기 위한 원재료들이 그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두 번의 독립적인 검사 결과가 상당히 유사한 값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영양성분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확신을 하게 되었고 지난주에 영상을 제작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웅스빌 소시지 제조사인 피트쿡에서는 다음날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문입니다. 그러면서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2022년 1월과 2월에 검사했던 영양성분 검사 성적서입니다. 만약 업체에서 제시한 자료가 맞다면 웅스빌 소시지는 현재 정확한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제가 검사했던 내용과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났을까요? 이상하죠? 우선 영양성분 검사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양성분 검사는 의뢰자가 검사기관에 시료, 즉 샘플을 보내고 검사기관에서는 해당 시료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 검사 결과를 의뢰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검사기관은 이 샘플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자신들이 받은 샘플이 현재 시중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한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검사기관에서는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 책임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피트쿡에서 제시한 검사 성적서 하단에서도 이와 같은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기 판정은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 및 시료명으로 시험한 결과로서 의뢰된 시험 항목의 하나며 전체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극단적인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밀가루와 유청단백질 분말을 판매하고 있는 A라는 업체가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밀가루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고 유청단백질 분말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영양성분의 성격이 굉장히 다른 제품들입니다. 어느 날 A라는 업체에서는 밀가루에 대한 영양성분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A는 실수로 혹은 고의로
밀가루 대신 유청단백질 분말을 검사기관에 시료로 제공합니다. 그렇게 되면 A업체는 밀가루의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다는 영양성분 검사 성적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양성분 검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검사기관에 어떤 시료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검사기관에 제공한 시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2022년 9월 웅스빌 소시지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구매한 제품을 검사기관에 제공했습니다. 제가 받은 검사 성적서 하단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낸 시료를 검사기관에서 촬영한 사진이 검사 성적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제품 형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기관에서 완제품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문구 역시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검사기관에 제대로 된 샘플을 제공했다는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제시한 영양성분 성적서를 보면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과연 업체는 제대로 된 샘플, 다시 말해서 현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검사기관에 제공했을까요? 아니면 영양성분 성적서를 만들기 위해 별도로 제조한 샘플을 검사기관에 제공했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말은 아끼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게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영상을 올리기 전에 3명의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했습니다.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 일반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분의 변호사 모두에게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강력한 법적 대응이 맞는 방법인지 아니면 빠르게 인정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웅스빌 영상만 2개 올렸는데 웅스빌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사실 웅스빌이 아니더라도 현재 많은 회사들이 고단백 저지방이라면서 소시지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영양성분 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